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이후 여야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 발언이 치밀한 준비 끝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은 혼자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발표되는 게 아니죠. 외부 전문가, 한국당 내 의원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서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또 수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경 발언,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과연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활짝 웃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정기남 교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제1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사실은 연설이라기보다는 저는 아주 비판적인데요. 저주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좌파 독재란 말이 11번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발언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당내 대표 연설을 준비하게 되면요. 약 한 10여일 동안요.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4차례 회의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여러 번의 그 독해를 과정을 겪고 심지어는 10시 대표 연설인데 9시 40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빨간 펜 잡고 퇴고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준비된 작업인데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날 좀 보소. 자, 나경원도 있다. 지난 원내대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여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좀 온건한 거 아니냐,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극기 부대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여전사의 등장, 소위 이른바 당내 그 전당대회 황교안 대표 체제로 부상으로 출범에 따른 극우와 흐름에 최전선의 나경원 대표도 한 발 다가선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정우합 의원, 네. 어찌됐든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대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하나의 뭔가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개인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 원내대표가 여러 이제 정치 과정 속에 이제 서울시장이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그러니까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자기 좀 알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사실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보여지죠. 지금 예. 오랜만에 70여일 만에 국회를 열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 어떤 그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를 다시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금 선거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거부하고 싶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조금 올라간 것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좀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연설 지지층 결집이라고 꼭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권,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상당히 복합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예, 고용 문제도 예. 그렇고 이것이 지금 해결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 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든가 뭐 선거법 개정 개혁안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여러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복합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속담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꽝 잡는 게 매다. 아하. 예. 그 사실 저는 저기 조금 전에 정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 다음 달 총선과 다음 달 그 재보선. 보선과 예. 내년 총선을 향한 일단 어떤 징후적 사건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네.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층 결집하고 다만 뭐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는 거 충분히 뭐 있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저는 좀 이게 그렇게 과연 민주당이 국회 파행으로 가져갈 정도의 그 정도 사안이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평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말은 지난해 9월 블룸버그 통신이 이미 보도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였던 분이 에이전트라는 발언까지 썼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원내 대변인의 저기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한 거는 저는 조금 오버가 아니었느냐, 정치적 예. 오버가 아니었느냐. 민주국가라면 누구든지 국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설령 그 정도가 심해도 그걸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걸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 양쪽이 제소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력의 부재라는 측면을 정말 유감없이 드러낸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다만 예.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예. 싶습니다. 예. 서정 변호사.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전략은요. 예. 나다르크. 잔다르크 할 때 나다르크. 네. 16세의 나이에 왜 100년 전쟁에 프랑스를 구한 구국 소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잔다르크면 초다르크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전략인데 아주 이게 성공했다 봐요. 예. 정말 현 정권의 실정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수층이 결집되면서 지지율도 상승했고 예. 역대 원내대표 연설 중에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된 거. 예. 일단 찬반이든 이슈가 된다는 거는 성공이에요. 예. 찬성이든 반대든 아주 이게 성공적인 연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와 투톱으로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존재감 과시하면서 아주 이제 이거 이번에 보수의 여전사로 예. 나다르크로 거듭났다. 이렇게 긍정평가합니다. 본인 속담으로 따지면 꼭 먹고 알 먹고입니까? 뭐 아주 이게 본인도 뜨고 지금 지지율이 이게 벌써 지지층도 결집하고 거의 이제 민주당과 거의 박빙의 예. 승부로 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성환 평론가 네. 글쎄요. 지지율이 무엇 때문에 좀 올랐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경원 대표의 저 발언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다면 그 부분에 더 힘을 받을 거고 만약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올랐는데 그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호로 더 직진할 수도 있고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네, 저는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일부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지지율로 일부 나타났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뭐 축구에 비유하자면 저는 그런 이제 비유를 쓰고 싶어요. 그동안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계속 헛발질을 해왔잖아요. 예. 이번에 한번 골문을 향해서 찼어요. 그게 의도된 거죠. 그 골문을 향해서 기회가 와서 찼는데 네. 그게 그냥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예술골이 돼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 기반을 위해서 또 여권을 한번 흔들기 위해서 지지층한테 화끈하게 뭔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이 전 담겨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에서 더 화끈하게 지금 반응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스타성이 부여됐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얻어가는 듯한 지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국민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들을 갖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지지율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정의 동반자 정도, 파트너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라도.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